정신과 의사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능숙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사람, 즉 쓸데없는 고민에 집착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 고민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바람에 마음의 병을 얻는 경우도 지금껏 숱하게 봐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 가지 문제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거나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을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쌓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비행기가 무서워 타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 분명 비행기 사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과 오늘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을 비교하면 교통사고 쪽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도 비행기 사고를 걱정하며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한 가지 일로 고민하면 다른 리스크에는 눈이 가지 않는 법이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지만 무엇에 대비해야 할지, 대처할 수 있는 것과 대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현대는 답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학력에는 의미가 있는가, 바람직한 결혼이나 가정의 모습이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이라면 있었을 법한 행복한 인생의 모델이 나오기 힘들어졌다. 고민에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가족이나 회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쓸모있는 고민이 있는 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고민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완벽해지기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신경증적이 되기 쉬운 면이 있다. 1874년에 출생한 모리타 마사타케라는 정신과 의사는 성격을 바꾸지 않고 고민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는 방식을 내세웠다. 모리타는 완벽주의적 집착을 일로 향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쓸데없는 고민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오늘날 당면한 다양한 문제로부터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 속담.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식탁 귀퉁이의 작은 더러움이나 먼지가 신경 쓰여 안절부절 못하거나 머리 모양이 살짝 흐트러지고 뒷머리가 뻗쳐 있는 게 신경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이 유독 신경에 거슬려서 온통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당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불필요한 고민에 집중하면 큰 일과 사소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음과 같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고민을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난 이대로 평생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난 점점 더 가난해질 것 같아. 훗날 분명 해고되고 말겠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100%에 가까워진다.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10%거나 높아야 30%인데 한 가지 고민에 사로잡히면 그 일만이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처럼 한껏 부풀려진다. 이럴 때 정신과의 마음치료법 중 하나인 인지요법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있음을 깨닫게 하는 기법을 취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다룬다. 전문용어로는 인지적 복합성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일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민에 대한 집착을 털어버리고 능숙하게 고민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다. 사람들은 왜 사소한 것으로 고민하게 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붉어졌다든지 머리카락이 뻗쳐있다든지 해서 신경을 쓸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남들이 그렇게 여기리라 단정해도 남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정작 본인은 그 답을 알 수 없다. 당연하지만 아무리 마음에 더봤자 어쩔 방법이 없다. 더구나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다. 머리카락이 뻗쳐 있어도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이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천차만별이다. 만일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저 사람 머리 뻗친 것 좀 봐, 지저분해 보여 라고 말하더라도 일단 그런 소문이 퍼질 일은 없다. 대부분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누군가의 머리가 뻗쳤다는 것 정도는 재미있는 화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듣는다면 얼굴이 시뻘개질 만큼 창피한 일이 되어버린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알 수 없어 고민이 멈추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의 눈과는 상관없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과거는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과거의 일로 번잡스럽게 고민하지 말라. 미래 역시 예측할 수 없으니 먼 미래에 관해 고민하지 말라. 과거를 보지 않고 먼 미래도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관점은 바꿀 수 있다. 신경증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좀처럼 되는 일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흐르기 쉽다. 하지만 그때 정말 뭘 해도 안 됐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과거의 사실은 바뀌지 않아도 과거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고민이 훨씬 가벼워진다. 과거에 대한 원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자아가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관점을 바꾼 다음 좋아,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고민의 방향을 바꿔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 문제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미움받아도 괜찮다. 살다 보면 목표를 이루게 되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파급 효과로 난감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좋은 일이 생기자 이를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일부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자.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 친구들은 원래 그런 정도의 얄팍한 우정을 가진 녀석들이었고 언제든 멀어질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친구의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미움받지 않으려 열심히 비위를 맞췄더니 오히려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고 거만해지거나 더욱 함부로 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윌리엄 포크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판단하라. 신경증적인 사람이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리스크는 완전히 없앨 수 없음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단점으로 고민하지 말고 장점을 찾자. 장점을 살리는 쪽이 성과가 나오기 쉽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아닐까?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게 많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성공을 거둔다.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장점을 의식적으로라도 찾아라. 실패나 단점으로 고민하지 마라.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좋았던 때를 떠올린다. 상황이 나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상황이 좋았던 때의 자신을 떠올려 보도록 한다. 앞서 말한 장점을 찾는다 혹은 성공 요인을 찾는다와 일맥상통하는 방법이다. 사람은 잘 풀리지 않으면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기 힘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바꿔야 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잘하던 때를 떠올리며 장점을 조금 더 단련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고민은 쓰면서 정리한다.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 써보면 기존과는 다르게 고민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여 한결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두통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머리가 아프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플 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와 같은 것을 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고민에 집중하자. 많은 철학자나 소설가가 사람은 고민으로 성장한다거나 고민을 극복하면 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우울이야말로 내면적인 풍요로움의 증거라고 말하며 우울을 내일의 에너지로 바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울할 때는 고민하지 마라. 애써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에 몰두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므로 무엇을 고민하는가가 중요하다. 살다 보면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일이 안 될 때는 이상하게도 더 안 될 만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럴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을 관찰하여 그 사람에게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자. 완벽을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본다.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란 일종의 손절매와 같다. 더는 고민해봤자 소용없다. 그래도 일어난다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완벽주의자로 절대 괜찮아, 100% 할 수 있어 와 같은 답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 하든 완벽한 안전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절대 혹은 100%를 구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 깨달음이라는 말 역시 한 단계 격이 오른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손절매라 생각하면 자신의 판단에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의 고민에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다. 인간관계란 상대는 생각한 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담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에 따른 고민의 대부분은 다른 신경증적 고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 해결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고민해도 진전이 없다.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쓸데없이 온 신경이 상대에게만 향한다. 그런 기분이 활활 타올라 자신이 싫어하는 그 상대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지 마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래프 월도 에머슨. 완벽한 건 없으니 최선책을 찾자. 일단 부딪혀 본다는 각오. 또 한 가지 사고방식은 일단 해보겠다는 각오로 대하는 것이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에 하나 예상과 다르더라도 그때 가서 대처해도 충분하다. 가장 최악의 자세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고민만 하면서 아예 손을 놓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일은 일단 해보고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된다는 각오로 대해야 한다. 해보고 안 되면 되돌리면 된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직접 해볼 것, 그리고 다음에 다시 서기 위한 여유를 마련해 둘 것, 이 두 가지는 고민의 기술로서 배워야 할 점이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앞에서 일단 시도해본다는 발상을 갖자고 했지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다시 반복하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지성, 체력, 정신력,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대부분 언젠가는 잘 될 것이기에 나는 이것을 지적 체력이라 정의한다. 경쟁이 심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한다.